자, 이번에 이어진 주제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27페이지입니다. 쓸세. 가산세는 이것도 양이 방대하죠. 가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뭐 감면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매기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내용들이 다양하게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 2018년도에 기출됐습니다. 우리 지금 2005년도인가요? 비슷하게 출제가 됐죠. 항상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가산세는 특이하기 때문에 가산세에 대한 어떤 법적 성격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가산세 부과가 이제 이게 타당하냐를 가지고 사례 판단하는 거를 곁들여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중간중간에 가산세 감면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씩 다른 주제에 섞어 갖고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방대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 가산세는 일단 첫 번째가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법적 성격이 특이하죠. 이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제재입니다. 의무 불이행 제재. 그래서 의무 위반에 대한 벌과금 성격이래요. 행정벌이죠. 행정벌.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것들처럼 날려보내 갖고 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조세 형식을 빌리고 있단 말이죠. 조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국세 세목을 한다는 거야. 되게 특이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세금이 아니죠. 가산세는. 그렇지만 조세 형식을 빌려서 같이 이제 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세를 감면할 때는 가산세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자체의 감면이 있죠. 가산세 감면, 조기에 하게 되면 신고부성시 가산세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해당 국세를 이뻐서 감면해주는 경우에 가산세는 제재가 하는 거니까 감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 감면이 있고 그 밑에 가산세가 추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액계산 구조에 보면 가산세는 딸려서 감면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고 가산세 자체를 본세와 독립해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도 가능하다. 자, 본세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가산세만은 매기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불복도 할 수 있다. 조세 형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약간 특이한 성격 갖고 있는 거를 좀 기본을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산세의 세부적인 뭐 40%, 20%, 뭐 10%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뭐 기본으로 한번 검토만 하시고 해보시면 되고요. 납부이전 가산세 등등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아시는 내용들이고. 가산세가 나왔을 때 중요하게 봤던 내용은 일단 뭐 감면에 대한 거는 이제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를 미부과 즉 100% 감면이죠. 안 매겨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등 기한형 사유. 우리 천하세금 정권 6준인가요? 앞잡아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거 했던 거 그때 가산세 100% 감면 사유에 해당하니까 같이 외워놓으시면 좋다라고 했던 거 요게 있고요. 요거도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해석상 운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규정상 넣어놓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좀 잡아보시면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있다.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물어봤더니 회신에 따라 신고 납부했대. 이후에 번복된 처분할 때, 그죠? 또는 의료비 실손 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할 때 넣지 않는 거 실손 보험금에 보험금 탄 거는 대상이 아닌데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보험금 수령연도 나중에 돌려받을 때 그때 다시 바로 잡는 거 이런 것들도 매기지 않는다고 돼 있는 거 이런 거 몇 가지는 추가로 얹어서 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요거에 대한 어떤 해석상의 문제들 가지고 출제를 기왕에 해왔습니다. 기왕에 나왔던 문제가 요건 일단 잡고요. 요거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미부가 부과하는 거, 천재지변 등 기한형 사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조기 수정 신고 감면, 조기 기한 후 신고 감면 되는 것들은 쭉 잡아보시면 되니까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감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가보시면 이제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요 얘기예요. 여기는 축약을 좀 해놨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알기 쉬운 세법학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좀 더 잡아서 해놓으시면 되고 본 수업 때 기출됐던 것들 검토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넣어놨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산세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는 제재야. 근데 봤더니 법률에 오해나 부지를 넘어서요 세법에서 의의가 있대요. 누구나가 이거는 이게 맞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래. 그걸 어떻게 일개 납세자가 제대로 의무 이행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 과세관청의 추후에 다른 처분, 신의칙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또 행위 당시 적법했는데 나중에 사정이 변경된 거 어떻게 이거를 대해서 정당하게 그때부터 제대로 했겠어. 그죠? 사정이 나중에 바뀐 거니까 이런 것들. 정당한 사유가 아닌 거, 법령의 부지나 착오야. 저 몰랐는데요. 이런 거 안 되는 거. 실수했는데요. 이런 것들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게 명백하게 법령 위반이래. 이때는 명백하게 위반된 게 맞다면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요. 또 우리 신의칙 할 때 봤던 일반론적 견해 표명에 따라서
주 다른 처분했다 이런 것들은 되고요. 또 감옥 갔기 때문에 못한다 이 기출됐던 거 아닙니까? 수감되어서 신고 못한 경우다. 수감돼서 신고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수감돼 있더라도 신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거 몇 가지를 잡아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시고요. 좀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가지고 좀 더 채워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산세는 일단 법적 성격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감면 내는 거 위주로 몇 가지를 짝짝해서 어떤 게 있지를 잡아놓으시고 부분 어디 섞여서 나올 때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좀 더 읽고 이해해 보시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산세는 또 부정행위가 수반되면 그때는 또 가산세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40%까지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거 고장은 전부라고 돼 있는 거 우리 외웠죠? 그죠? 요것도 써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적기 할 때 정리했던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산세는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